천둥이 산자락을 통째로 뒤흔드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번개가 내리꽂히고 거센 빗줄기가 마치 채찍처럼 대지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한 청년이 진흙탕에 무릎까지 빠진 채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두 팔만은 무언가를 사수하듯 가슴에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무엇을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이 죽음 같은 밤에 그는 홀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고 손가락질 받던 한 청년이 결국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밤의 기록입니다. 속도가 전부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당신도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나만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느린 발걸음이 어떻게 가장 단단한 약속을 완성해내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깊은 산과 맑은 강이 병풍처럼 둘러싼 옛 왕국에 미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골 마을의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미호는 늘 웃음거리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세상에서 가장 느린 배달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달부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에 올라 채찍 소리와 함께 바람처럼 신장로를 내달렸습니다.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킬 때마다 편지들은 순식간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미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늙은 나귀 한 마리를 벗삼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땅을 꾹꾹 눌러 밟듯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도 이끼 낀 돌멩이 하나도 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게 눈인사를 건네듯 그는 그렇게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료 배달부들의 대장 격인 백호는 유독 미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백호는 늘 가장 화려한 마차와 가장 빠른 준말을 자랑하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속도로만 줄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백호는 마차를 몰고 지나칠 때마다 미호를 향해 비웃음 섞인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느려 터져서야 대체 무슨 일을 해내겠다는 것이냐. 세상은 이미 속도가 전부인 시대다.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미호의 가슴 한복판에 와서 꽂혔습니다. 미호는 그때마다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미호라고 해서 마음이 늘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밤이면 그도 조용히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별빛조차 무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에는 깊은 한숨이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미호는 다시 낡은 우편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나귀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맞서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소 전체를 술렁이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국경 너머 관아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친서를 전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봉투에는 붉은 봉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봉인은 마치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무게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배달부들은 서로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백호가 가장 먼저 가슴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제가 가장 빠른 마차로 다녀오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도착시키겠습니다. 다른 배달부들도 저마다 큰 소리를 치며 나섰지만 미호만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지도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이용하는 넓고 평탄한 신장로였고 다른 하나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오래된 옛 산길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들의 시선은 신장로로 향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미호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또 그 군뱅이 같은 걸음으로 산길을 돌아갈 셈이냐. 미호는 소중한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산길은 비록 낡았지만 그 땅은 오랜 세월만큼 단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백호는 그 말을 미친 소리 취급하며 채찍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마차 무리는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신장로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미호는 홀로 남아 오래된 숲길 어귀에 발을 들였습니다.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이끼로 뒤덮인 바위와 뱀처럼 구불구불 뒤틀린 나무 뿌리가
곳곳에서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미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법과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레 내디뎠습니다. 혹여 편지가 젖을세라 그는 몇 겹의 가죽으로 편지를 정성스레 감싸 품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의 빛깔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산등성이를 뒤덮더니 이내 무서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넓은 신장로 옆으로 흐르던 강물은 이미 성난 짐승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오래된 목조 다리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굉음과 함께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끝나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빠른 마차를 몰던 백호와 동료들은 무너진 다리 앞에서 그대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마차라도 아무리 빠른 준마라도 거친 강물 앞에서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백호는 빗속에 서서 하염없이 강 건너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호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옛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몇 번이고 미끄러졌고 무릎은 돌부리에 찢겨 피가 배어났지만 그의 팔만은 단 한순간도 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장을 감싸듯 그는 온 힘을 다해 편지를 지켜냈습니다. 다행히 그 오래된 산길에는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견고한 굴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그 돌다리는 마치 오래도록 변치 않는 진심을 상징하는 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호는 그 다리를 건너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돌다리처럼 오래 다져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은 아닐까. 밤이 깊어질수록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손발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호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오직 저 너머 관아의 불빛만이 등대처럼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관아의 커다란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문 앞에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진흙투성이가 된 미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천천히 꺼낸 편지는 놀랍게도 단 한 방울의 빗물도 묻지 않은 채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서둘러 미호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흙과 상처투성이가 된 청년의 모습을 본 왕은 깊은 감동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다던 마차들도 모두 실패한 그 일을 내가 홀로 해내었구나. 미호는 지친 몸을 가까스로 세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전하. 그 말에 왕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미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결코 단순한 편지 한 장이 아니다. 미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나지막이 그러나 힘있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결코 빗바래지 않는 가장 깊은 약속이다. 속도만을 줬던 이들은 결국 바람과 함께 흩어지지만 진심을 담아 내딛는 걸음은 그 어떤 비바람도 끝내 막아서지 못하는 법이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미호를 가장 느린 배달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약속을 지키는 배달부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마차를 몰던 백호조차 무너진 다리 앞에서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온전히 지켜내며 도착하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해서 부디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느린 길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진심을 실어 나르는 가장 아름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나뭇가지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 속 텅 빈 겨울숲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깃털이 얼음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는데도 그 작은 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어린 새를 모두가 떠나버린 죽음 같은 겨울산에 홀로 남겨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작은 새의 목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느린 걸음으로 가장 깊은 약속을 완성해낸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빠름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있듯이 세상에는 또한 화려함이 닿지 못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처럼 노래하지 못해 스스로를 미워했던 작은 새가 결국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낸 밤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산세를 닮은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원시림 한가운데 로아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그 골짜기는 온갖 화려한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지곤 했습니다. 꾀꼬리의 청아한 지저귀은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았고 파랑새의 고운 음성은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숲 사이를 흘러다녔습니다. 그러나 로아는 그 화려한 합창 속에 결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로아가 목청을 가다듬어 소리를 내려 하면 언제나 쉰 소리가 갈라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다른 새들은 그런 로아를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새이면서도 노래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가엾은 녀석이로다. 그 말들은 마치 차가운 겨울 서리처럼 로아의 여린 가슴 위에 켜켜이 내려앉았습니다. 로아는 밤마다 홀로 아무도 없는 둥지 속에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나에게는 어째서 노래할 재능이 없는 것일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일까? 깊은 열등감은 마치 뿌리 깊은 덩굴처럼 로아의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로아는 화려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봄숲을 등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음산한 바위 그늘 아래로 몸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름의 푸른 햇살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던 계절에도, 가을의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던 계절에도 로아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야. 나 같은 새는 차라리 잠자코 있는 편이 나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마치 자신만을 비켜 흘러가는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오색으로 물들었던 단풍잎마저 모두 떨어져 내리고 매섭고 날카로운 북풍이 골짜기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숲속의 모든 새들은 짐을 꾸리듯 날개를 펴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남쪽 나라를 향해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새까맣게 무너져버린 로아는 남쪽으로 날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아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 매서운 겨울숲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로부터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텅 빈 나뭇가지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고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나뭇가지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로아는 그 소리가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는 그 바람의 울림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고 거칠면서도 마치 오래된 산 전체가 읊조리는 노래처럼 웅장했습니다. 로아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피해 달아나는 이 매서운 겨울바람조차도 저토록 깊고 웅장한 자기만의 소리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옮겨 붙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로아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바람의 호흡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맑고 고운 소리를 억지로 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라지고 거친 자신의 목소리를 겨울 바람의 결 위에 살며시 얹어보았습니다. 씩씩거리는 바람 소리와 로아의 쉰 목소리가 서서히 겹쳐지면서 이제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깊고도 아련한 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길고 긴 겨울 내내 로아는 밤마다 겨울바람과 대화를 나누듯 자신만의 소리를 정성스레 다듬어 나갔습니다. 남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텅 비어버린 겨울숲의 고요함 속에서 로아는 조금씩 자신의 깊은 내면을 소리로 채워갔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장이 그 깊은 맛을 더해가듯 로아의 목소리도 그렇게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혹독하던 겨울이 지나가고 포근한 봄 햇살과 함께 떠났던 새들이 하나둘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맑고 화려한 목소리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숲에서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청아하지는 않지만 가슴 깊은 곳을 뭉클하게 울리는 낯설고도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바람과 겨울바람이 하나로 뒤엉킨 듯한 아련하면서도 단단한 노래였습니다. 남쪽에서 돌아온 새들은 하던 일을 일제히 멈추고 넋을 잃은 채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가진 노래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난 겨울을 홀로 견뎌낸 작은 새 로아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오래된 고목 위에 자리하고 있던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가 조용히 날아와 앉았습니다. 부엉이는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아야, 내가 그 긴 겨울 동안 홀로 추위에 떨었던 것은 결코 내 노래를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로아는 맑고 촉촉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저는 무엇을 위해 그 외로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늙은 부엉이는 따스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아름다운 노래를 무작정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법을 스스로 깨닫기 위함이었단다. 겨울의 바람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너만의 스승이었던 셈이지. 그날 이후로 로아는 더 이상 남들의 화려한 봄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를 지닌 새는 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로아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독창적인 노래를 부르는 새가 되었습니다. 지난밤 폭풍 후 속을 걸었던 우편 배달부 미호가 느림으로 진심을 완성했던 것처럼 로아는 겨울의 고독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계절이 있고 저마다 다른 걸음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소리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이 혹시 춥고 외로운 겨울인가요? 남들은 모두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깊은 울림은 언제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자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지금의 계절이 결코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느림과 겨울 두 이야기가 건네는 하나의 진실. 살다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밤이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홀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밤 말입니다. 우편 배달부 미호의 이야기와 작은 새 로아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폭풍 후 속을 걸어간 청년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놀랍도록 닮은 하나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와 화려함을 따르지 않고도 결국 자신만의 진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오래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첫째, 미호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낡은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 산길에는 이끼 낀 바위와 굽은 나무 뿌리가 가득했고 그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면서도 편지를 가슴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로아는 모두가 떠나버린 겨울숲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나뭇가지 위에서 로아는 얼어붙은 몸으로 밤새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주인공을 철저히 혼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미호의 곁에는 함께 달리던 동료들이 없었고 로아의 곁에는 함께 지저귀던 새들이 없었습니다. 이 혼자라는 상황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산길의 어둠과 겨울숲의 정적은 둘 다 인생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장로를 택한 백호와 봄숲에서 화려하게 지저귀던 새들은 겉으로는 앞서가는 듯 보였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이 관문을 통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함과 속도는 때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둘째, 미호는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앉아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로아 역시 처음에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스스로를 어두운 바위 그늘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이야기의 초반에는 깊은 열등감과 자기 의심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미호는 폭우 속을 걸으며 불안 대신 오직 지금 이 순간 편지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로아는 겨울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연민 대신 호기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 거친 바람도 자기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발견은 로아의 마음속에서 자기 혐오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몰입으로 열등감에서 발견으로 옮겨가는 방향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다잡는다고 해서 곧바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한 걸음, 눈앞의 한 소리에 정성을 다할 때 불안은 저절로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미호가 편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듯이 로아가 바람의 결을 따라가는 일에 몰두했듯이 말입니다. 셋째, 이 두 이야기에는 언뜻 지나치기 쉬운 두 가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호가 건넌 오래된 돌다리이고 다른 하나는 로아가 따라 부른 겨울바람입니다. 돌다리는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사람의 인격이나 신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성을 쌓아야만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겨울바람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겨울바람을 피해 문을 닫고 새들은 겨울바람을 피해 남쪽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게도 거칠고 웅장한 자기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이 반기지 않는 고난이나 시련조차도 그 안에 나름의 결과 소리를 품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가 시간을 쌓아야 완성되는 진심을 상징한다면 겨울바람은 고통 속에서도 존재하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관찰이 떠오릅니다. 돌다리도 겨울바람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다리는 누군가의 오랜 손길로 쌓였고 겨울바람은 계절이 돌고 돌아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미호의 성실함도 로아의 목소리도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이라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개 이렇게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넷째, 이 두 이야기를 오래전 현자들의 말과 나란히 놓아보면 더욱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노자는 일찍이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미호의 느린 걸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한 방식처럼 보였지만 결국 거센 강물도 무너뜨리지 못한 신장로의 속도보다 더 굳건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와 닮아 있습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위마저 뚫어내는 법입니다. 한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아는 다른 새들의 화려한 목소리를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자신의 갈라진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또한 니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아가 자신의 쉰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겨울바람과 엮어 새로운 노래로 완성해낸 순간은 바로 그 운명을 사랑으로 끌어안은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호와 로아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언어로 전해진 철학자들의 오랜 지혜를 아주 쉬운 우화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째,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겹쳐 우리 삶에 비추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미호가 되기도 하고 로아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빠른 신장로를 택할 때 나만 홀로 낯선 산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봄 노래를 부를 때 나만 홀로 목소리가 갈라져 침묵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이야기가 건네는 하나의 위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느림이나 침묵이 결코 실패나 열등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들이 지나쳐 버리는 자리에서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미호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로아가 완성한 것은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와 화려함을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더딘 걸음과 그 낮은 목소리 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진심과 나만의 소리가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느린 길이,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조용한 겨울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두 편의 이야기도 결국은 그 오랜 속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미호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아도 처음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새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많은 밤을 지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간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폭풍우 속을 홀로 걸었던 우편 배달부 미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숲에 홀로 남겨졌던 작은 새 로아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림도 침묵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느림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진심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작은 생각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를 정리하며 문득 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와 비교하며 조급해했던 밤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느리고 조용했던 시간들이야말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뿌리였습니다. 미호의 진흙투성이 발걸음과 로아의 갈라진 목소리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그 느림과 서투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걸음과 자신만의 소리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느린 길도,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조용한 계절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하루 동안 애쓰신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